안녕하세요. JBTV 장빈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인데요. 오늘은 한글날을 며칠 앞두고 행사 준비로 분주한 한글사랑 현명찬 선생님의 먹거리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즉흥 인터뷰 함께 보시죠. 이 글을 쓰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저가 글을 쓴 건 1957년도부터니까 65년 됐네. 세상에. 근데 65년이 계속 쓴 것이 아니고 예. 그간엔 게을러서 못한 안 한 그런 기간도 있고 네. 바빠서 못한 그런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년 사이에 아주 정진했던 것은 한 80년도부터 아니야. 80년도부터라도 하더라도 40년, 50년이 그렇죠. 되네요. 40년 됐죠. 예. 아, 대단하시다. 뭐 한 분야에 10년만 해도 네. 뭐 그냥 달변가라고 하는데 4, 50년이니까요. 네, 제가 예술을 해봤더니 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에요. 그 미친 사람이라야 예술을 하지. 예. 저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한글세에 빠져가지고 예. 미친 사람 행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지치면 쉽게 지는데 미쳐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한글 그러면 선생님 한자 딱 떠오르거든요. 뭐 작가들은 많습니다만은 네. 작가들은 많습니다만은 그 전국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연히 이름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서예라는 게 다른 예술 장르하고는 다른 것이 예술가라고 하기보다는 선비에 가깝죠. 그 선비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작품도 작품이지만은 인품 관리를 잘해서 덕을 쌓아야.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작품 돈 받아서 팔아보지도 않고 네. 네. 개인적으로 몇 번 해도 그냥 작품 다 보관시키고 아, 이건 그렇구나. 나의 그 인격이 담아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냥 보관하겠다. 전업작가 같이 그 서예를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할 때는 그건 다르죠. 그건 기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처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작품 파는 것은 저는 별로 안 하고요. 그 써달라 하면 써줘. 그걸 휴지통에서 봐가지고 이런 작품이 여기 있나 해서 그걸 가지고 주워오는 다시. 사람도 있어. 어머, 예. 세상에. 아. 그러길래 네.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써드릴 때는 받는 분 이름을 써서 자기 이름은 있으니까. 그렇죠. 함부로 예. 버리진 않을 거 아니야. 예. 자기를 버리는 예. 거니까. 그죠?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그냥 무료 교육, 공짜 교육을 해봤더니 이게 나오면 나왔인가, 안 나오면 안 나왔는가, 뭐 하다 싶으면 그만두고 좀 예술이라는 그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회비를 받아야 내가 본전 생각이라도 해야 되겠다 할 것이 아니냐.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저희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주장은 저에게 처음 배우겠다고 해서 온 분한테 돈을 될 수는 많이 보관을 시켜라. 보관했다가 당신 나갈 때 고스란히 줄 테니까 그 대신 중간에 이유 없이 그만둘 때는 그 돈은 압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오는 사람도 그냥. 뭐 마음 먹고 또 오시는 분들은 또 꾸준하게 배우고 또 실제로 그냥 긴가민가 해서 배우러 왔다가 네.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정신 세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품 네. 배우는 시간만큼은 자기가 뭔가 정화되는 느낌?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갖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일단 다 들어오는 순간 뭔가 이렇게 그 편안하면서도 네. 뭐랄까 조금 정숙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은 이렇게 가다듬게 되는 그런 느낌? 그게 아마 선생님 얼굴에서도 편안한 그런 얼굴이 나오네요. 이렇게 봤더니요, 서예를 취미로 삼아서 하는 사람들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함. 네. 예. 또 자기 인격 관리도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서예를 좋아하는 분들이. 네. 또 이렇게 해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뭐 덫이 없어도 자기 혼자만 할 수 있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아주 취미 중에 좋은 취미가 서예가 아닌가. 그리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자식들에게나 손자들한테 좋은 걸 써줘 보십시오. 그 손자들이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언제 써준 거다. 그거는 어느 그 서예 대가가 써준 작품보다도 할아버지가 써준 작품이 더 귀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서예는 전부 우리가 틈 있는 사람들은 다 했으면 이런 취미가 정말 얼마나 좋은 거냐 권장하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아, 저도 바로 붓 들고 예. 배워보고 싶네요. 하다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붓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벽을 이기고 넘은 사람들은 아주 책임감도 강해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전의 어떤 선비 정신 플러스 현대의 그 젊은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캘리와 이제 복합해가지고 살짝 가미해서 뭔가 예. 이렇게 글을 좀 쓰면 예. 그것도 굉장히 좀 그렇죠.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예. 그런 부분들도 음. 우리 선생님은 또 좀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고집을 안 하시는지.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대한민국 서예계에서도 순수 전통 분야를 했습니다. 네네. 서예를.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캘리그래피가 시작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면 예술도 변하겠구나. 근데 서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음악 분야도 뭐 우리 고전 음악 또는 서양 음악이라도 클래식 이런 것을 고집해서 하는 분들은 전통 분야거든. 그런데 음악도 대중성이 있는 대중가요, 트로트 이런 것이 나옴으로써 그 트로트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대중을 즐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예술 분야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전통 분야를 없으면 안 되죠. 저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외국에 가서 우리 고전 음악 그 치타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서 네네. 하면은 그냥 서양 사람들이 눈이 번쩍 이렇게 뜨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전통 예술의 힘이 아니냐. 예. 저 군악대도 그렇다고요. 군악대도 옛날 좀 서양식으로 하는 그런 큰 곡, 작은 곡 그런 거보다도 우리 고전 악기를 가지고 가서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또 색다른 눈으로 보고 다 박수를 쳐요. 김구 선생이 주장한 우리는 다른 나라를 지배할 힘보다도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외쳤는데 문화 강국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K-팝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영화도 그렇고 이 한글 서예도 특히나 프랑스 어학자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한글 서예.
그건 문자상으로도 우수한 점이 있지만은 조형성이 있다고. 영어 알파벳보다는 한글의 그 짜임이 글자 수는 몇 개 안 되더라도 이걸 조합하니까 수많은 그 글자를 만들 수 있고, 진짜 세계적으로 가장 소리 글자라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글입니다. 소리 글자. 네. 영어도 순수 아주 정통 소리 글자는 아니거든요. 네. 예, 조금 뜻글에 가까운 것도 있고, 다른 나라 글이 다 그렇죠. 근데 한글은 소리라는 대로 그대로 표현이 되니까, 표기가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말을 한글로 쓰겠다고 해서 찌아찌아 쪽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글을 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특히나 정말 매력적인 글이다. 특히나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 노동요를 표기하려면 한글 아니면 표기가 안 되죠. 외국 글로는 제주도 노동요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특히나 한글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제주 노동요를 될 수 있는 몽땅은 못하더라도 많은 작품을 서예 작품으로 남기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해 지났지만은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이 집 이름을 먹글이 있는 집이라고. 맞아요. 예, 네네. 여기 놓으면은 항상 먹글을 볼 수 있는 집. 지금 여기 전시된 거는 외설 최현배 선생님 네. 어록을 작품화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한문이 해서, 행서, 예서, 초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우리 한글도 궁체에서 정자 궁체, 흘린 궁체, 반흘린 궁체 그런 것이 있고, 판본체라는 것도 있고, 또 민체라고 하는 그 나름글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폰트 만든 거는 판본체에서 웃는 모습을 가미한 미소체입니다. 미소체를 이제 폰트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 판본체 하기 전에는 궁체를 저도 써가지고 전국대전에 상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예, 궁체를 하다가 궁체만 고집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판본체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그 민체라고 하는 나름체로. 지금 이 제목이 그 네. 미소체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매력 있고 글씨체가 참 특이하면서도 무게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예뻐요. 예, 너무 예뻐요. 이렇게 초보자들도 만약에 좀 배움을 갖고 싶다 그러면 오면은 이 정도 쓰려면 얼마 정도 배워야 될까요? 글씨는 오래 쓰면 쓸수록 필력이 그렇겠죠. 보여요. 예. 필력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심사를 가서 봐도 한 2, 3년 쓴 작가 글이냐, 네네. 2, 30년 쓴 작가 글이냐, 획 하나만 봐도 딱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 내는 건 네. 흉내 정도는 한 2, 3년이면 흉내 내겠죠. 되겠죠. 예. 근데 이 글을 가지고 자기 작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저보다 10년은 한 10년 써야 이상 되겠네요. 제가 처음에 서예 배울 때 그 지도해 주신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처음 쓸 때는 뭘 어떻게 써지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저 하얀 종이에 검게 칠하려고만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아마 10년은 해야 자기가 쓰는 붓끝을 볼 수 있다. 자기가 쓰는 붓의 끝을 볼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해봤더니, 아니더라,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붓끝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이 나타나는 것만 보고 있어. 붓끝이 10년쯤은 지나야 볼 수 있다. 또 20년쯤은 돼야 네. 남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20년 전에는 자기 작품만 좋아 보여. 네. 자기 작품만 좋아 보이는데 20년쯤 되면은
내 작품하고 다른 사람 작품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작품의 장점도 많이 볼 수 있고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한 30년쯤은 돼야 네네. 평론을 할 수 있겠죠. 아, 30년, 서력이 30년 되기 전에 평론한다는 그런 주제 넘은 일 하지 말라. 그건 글 써놓고 욕먹는다. 30년 넘은 사람의 보는 시각하고 10년 정도 된 사람 시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평론이라면 30년 이상은 참 붓을 들고 실험해 본 사람이라야 그 필력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다. 오늘 뭐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구경 왔다가 네. 인터뷰도 즉석이잖아요. 근데 뭐 벌써 이렇게 마치 무슨 정리되어 있는 듯한 이게 평소에 그 우리 선생님의 삶인 것 같아요. 하루만입니까? 아니면 며칠까지 합니까? 10월 8일서부터 전시가 시작되는데요. 네네. 9일날이 하이라이트네요. 한글날 기념하는 그렇죠. 그 행사를 겸하기 때문에 네네. 다니는 초대 작가들이니까 이분들 글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대단하신 분들을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10월 9일 날 가급적이면 오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 13일까지 13일까지는 예, 가능하니까요. 예, 그때 그 제주 문예회관으로 문예회관. 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